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잠깐 외출하고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더운데요. 여러분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힘드네요.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또 그래도 이승이 좋다고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야기했죠. 이게 더 좋은 삶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놓고 떠났을 때 남는 자들, 남는 자, 남은 자, 남겨진 자, 이런 사람들이 힘들죠. 죽는 사람들은 뭐 이 생을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남겨진 자들을 상당히 많이 힘들죠. 방금 제가 그 글로벌 사이버대 우리 실용영어학과 윤경주 학과장님하고 또 조교님하고 그리고 입학처장님하고 오늘 사실은 과에서 공로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 받고 수여식하고 압구정동에 또 핫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왔는데 지하철로 몇 정거장이 안 돼요. 압구정동하고 도곡하고 3호선으로. 그런데 조금만 걸어도 역시 힘든 날입니다. 사실은 이제 집에 오면 바로 이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다시 옷 입기 귀찮아서 외출복 그대로 라방을 좀 하고 그리고 라방 끝내고 다리 쭉 펴고 뭉개볼까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본보님, DNSWKS님, 11님, 러블리님, 축하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상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알아봐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 라는 것도 있겠죠. 양면성이 있죠. 그래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뭐 칭찬이든 선물이든 뭔가 보상을 한다는 거는 인간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되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했을 때 엄마가 뭐 안아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아니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도 괜찮습니다. 효수님, 봄봄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러블리님이 만 4세 그리고 이제 90일 된 아기가 있어요.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은 없어요. 요즘은 돈이 없어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유튜브 키즈에서 영어 영상들을 재미있는 거 위주로 자연스럽게 듣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중고 서점에서 영어 책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나눔도 많이 하고요. 요즘 당근에서도 집에 있는 영어 책들 나눔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찾아보셔서 또 책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해주시는 그런 교육 인플루언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의지만 있다면
예전에 비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좋다. 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25년 전에 한국 교육을 하려면 한국의 그 EBS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팔았어요. 제작해서. 예. 그런 것,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는 시기였죠. 그거를 정말 얼마나 커요, 비디오 테이프가. 강의 몇 개가 들어가도. 예, 그런 거를 다 구매해서 해외 배송으로 가져가서 예,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 강의 듣듯이 뭐 유튜브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무료 시트 나눠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정민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 참 돈이 많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가에 아이가 없었어. 예. 신생아수를 못 들었죠. 그리고 결혼도 좀 늦게 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부가 돈을 벌기도 하고 양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의 교육비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이래서 집을 장만하려면 저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죠. 요즘 비싸니까. 네. 그리고 또 교육비까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지혜로운 지출을 하게 되죠.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러블리님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11님이 초1 아이의 여름방학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물어보셔야죠. 방학인데 뭐 하고 싶어? 그럼 아이가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 내 친구는 여름방학에 어디 놀러 간대. 놀러 가자고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만약에 워킹맘이야. 그러면 엄마가 어차피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학원 같은 데를 많이 보내려고 했을 때 내 친구는 어느 학원 다닌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이의 의견이에요. 근데 초1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있다면 안전하게 집에서 있으면 되고요. 이제 부모가 없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겠죠. 예. 과목으로 굳이 따진다면 만일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예, 책을 좀 많이 읽고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가서 거기에서 책도 읽고 잠깐 점심도 먹고 또 책도 빌리고 예, 그게 습관화 된다면 엄청난 발전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라면 방학 때 습관 들이기 위해서 도서관 가는 습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방학에 꼭 해야 될 것들은 병원 가는 거. 예.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뭐 눈이라든가 아니면 내과라든가 아니면 뭐 귀라든가 어떤 몸의 여러 부분을 체크하는 거. 질병이 있는지 성장이 괜찮은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위해서 뭐 여행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적인 거는 조금 나중인데 요즘 입시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활동을 스펙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샤론코치가 한 강의 중에 여행 스크랩북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겠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에 가는 거라서 정장을 좀 꺼내 입었어요. 얘는 원피스거든요. 롱 원피스인데 반팔이고 약간 랩스카트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벗으면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근데 요즘같이 굉장히 더운 날에 여기가 여기 V라인으로 이렇게 깊게 파였거든요. 옷 자체가 좀 타이트한 슬림한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깊은 존에 V가 있죠. 제가 V존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라운드 네크보다는 V라인 네크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을까 고민을 했죠. 탑을 입을까 아니면 안에 나시 옷을 하나 입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정말 이도 저도 다 덥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크 셔츠 있죠. 얘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덜렁덜렁 그 앞에 약간 턱바지처럼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팔에 끼게 나와요. 우리가 브레이저에 팔을 끼는 것처럼 얘도 끈이 있어요. 그래서 팔에 껴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팔을 끼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카라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한두 개 그냥 사 놓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을 코디하기 되게 편하다. 그래서 한번 또 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은 좀 긴 그 귀걸이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만일에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거를 하면 정장처럼은 보이지만 조금 올드해 보여요. 나름. 그랬을 때는 그냥 늘어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다양한 귀걸이도 여러분 그 스타일대로 조금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옷들은 굉장히 오래된 옷이거든요. 저는 옷을 좀 오래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래된 옷이고 오늘은 또 학 과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정장을 입고 다녀왔습니다. 11님이 내 도서관 가고 여행 스크랩북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행 스크랩북은 탐구 보고서의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엄마가 다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 여행 갈 거다 라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사진도 아이들이 찍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 핸드폰 있으면 자기 핸드폰으로 찍고 만일에 없으면 집에 예전에 쓰는 공기계들 우리 많잖아요. 카메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동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하면 다 이때다 하고 엄마들한테 핸드폰 달라 그래서 게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게임을 치사하게 하라고 하지 말고 게임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들의 문화고 또 그런 거에 익숙하면서 아이들은 이 IT에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오늘 점심은 어떤 거 식사하셨나요? 압구정동에 가면 그래도 거기가 강남 한복판이고 또 완전히 그 상업지역이라서 직장인도 많고요. 핫한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도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외지인들은 별로 없고 거주자 아니면 뭐 여기에 근무자 그리고 아주 한 10% 정도가 도곡동 맛집, 타워팰리스 맛집 이렇게 오는 분들이거든요. 즉 외지인보다는 우리 여기 단골 손님들을 위한 가게들이 많아요. 특징은 음식이 좀 심심한 편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음식이 약간 답니다. 달아요. 그리고 재료를 좀 좋은 거 쓰고 소화에 되게 좋은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 도곡동 같은 데는 마라탕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뭐 양꼬치 이런 거 잘 안 돼요. 예. 근데 음식이 조금 제대로만 하면 가격 얼마에 이렇게 연연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큰 꿈을 안고 들어오셨다가 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이 동네 잘 몰라가지고. 근데 또 오래된 노포 같은 식당들은 손님이 진짜 많죠. 예.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오늘은 트러플 그 버섯, 예, 트러플을 얇게 저며서 고기를 또 스테이크로 구워서 짜장면과 버무린 음식이 있었어요. 정말 크게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짜장면, 스테이크, 트러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비싸요.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물론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게 요리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린기라는 그 닭튀김도 앞에 그 아사기 고추를 정말 거의 코팅하듯이 확 덮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일단은 저는 퓨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냥 순수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은 짜장면의 본연의 맛을 유지하는 거. 예. 유린기는 유린기의 본연의 맛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는 맛. 근데 고급진 맛. 저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예. 트러플이요. 그게 되게 고급 음식 재료예요. 그래서 감자튀김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트러플 오일을 착 뿌려도 풍미가 엄청 살아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그거를 마요네즈 소스에다가 그냥 찍어 먹어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응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조또에다가 또 마지막에 또 트러플을 넣어서 되게 풍미를 올리기도 하죠. 예. 근데 오늘 저는 핫하다는 트러플 스테이크 짜장면을 먹어봤다. 예, 젊은 친구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뭐 소스였고 그냥 새로운 문화를 알았다 정도였습니다. 여튼 즐겁게 식사를 하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터덕터덕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음식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그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음식이 이제 흔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거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양식, 생필품에서 기호품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뭔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예, 이런 게 더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더 맞춰서 예, 좀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이색적으로 예, 그렇게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시장들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아니면 핫한데 이런 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취향은 적어도 20년 30년 된 그런 식당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샤론코치 맛집 소개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요리법 레시피도 많이 올려놔요. 그걸 보고도 되게 편하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믿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가끔 뭐 성시경 씨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들이 소개하는 뭐 백반기행이라든가 예, 그런데 가보면 뭐 정말 줄도 많이 서야 되고 사람은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맛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훨씬 많습니다. 어떤 데는 괜찮은데 아니면 이건 아닌데 아니면 진짜 맛없는데 이런 데 많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그분한테는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이 많고 아니면 단가라든가 이익 측면에서 좀 더 질이 점점점 떨어지고 손님이 많으니까 서비스도 점점점 나빠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딱 정해 놓고
저희가 그 가는 식당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뭐 몇 개 안 되죠. 뭐. 네, 그래도 먹고 탈이 안 나는 식당이 중요하다.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사이버대가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전기와 후기, 지금 후기 모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전무대 나오신 분도 있고 뭐 4년제 나오신 분도 있고 뭐 그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어줍지 않은 데 가서 돈 내고 자격증 받지 말고 오히려 학사, 석사 이런 걸 더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어차피 투자하는 건데. 예. 그리고 특히 또 사이버대에는 이제 편입을 하면 여러분들 2년 안에 학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 주는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실용영어학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영어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제가 샤밀리라고 하는데 우리 샤밀리 중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이미애 교수 제 이름 쓰시면 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더 고민하시고 해보세요. 애매한 거 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이버대에서 상담 심리를 한 번 더 공부했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라는 거는 사실은 학사를 딴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배운다 라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트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큐키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제가 어제도 2시까지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주로 만드는 거는 대입에서 이제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 인재 전형, 지역 균형 전형,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입시가 다각화되고 또 수시가 인원이 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치권의 의도가 또 합쳐져서 그렇게 충청권부터 적용되는 지역 인재 전형, 수도권들에게 적용되는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요. 자, 농어촌 전형이 있고 또 농어촌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모집 인원은 작지만 합격선은 낮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시인데 이 그 관할이 읍면인 거예요. 실제는 도시인데 무슨 동은 바로 옆인데 우리 동만 읍이다, 우리 동만 면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컨설턴트가 거기로 이사를 가라 이래서 강남에서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간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용기를 내서 간 분들도 있어요. 그쪽에 입결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다시 다 만들고 제 강의 스타일대로 이제 뽑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천안에서도 강의를 하고 춘천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큰 강의예요. 나중에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근데 자격이 되실 건 잘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그 기업에서 초청하는 거라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스카이를 가는 방법과 인서울을 가는 방법과 지역의 의대를 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 아이의 능력에 따라 로드를 좀 빨리 정하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다 모아서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자료가 정말 눈이 빠질 정도로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거를 다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많은 자료들의 행간의 의미와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상당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고등도 이럴 것 같고 수행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예전에 고등은 수행평가가 약간 형식적인 경우도 많았어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는 수행을 되게 제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근데 일반고에서는 아무래도 내신이나 수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행은 약간 약화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뭐를 하냐면요.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다가 우리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 교과는 어떻게 과목이 있고, 평가는 어떻게 뭐 중간, 기말, 수행 어떻게 있다. 뭐 이런 거를 다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각 고등학교들이 엉터리로 내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물내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귀찮은가 라고 본다면 사실은 귀찮죠. 근데 학생의 발전을 본다, 미래를 본다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인트로에서 초등들이 여행에 가서 여행 스크랩북을 만들고 과학을 실험을 하면서 실험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걸 연구하고 탐구 보고서를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수행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거를 잘해야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훨씬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도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농어촌 전형은 다 교과 전형이에요. 즉 학교 내신만 잘 따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친구가 내가 내신도 잘 땄지만 학교 활동을 잘해서 생기부가 화려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농촌에 살아도, 내가 지방에 살아도 나는 인서울의 농어촌 전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 농어촌 전형을 하면서 내가 정시로 스카이를 포함한 명문대를 가는 건 어떨까요? 물어본다면 너무 좋죠. 가면. 근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을 잘해야 돼요. 근데 농어촌 전형이나 비수도권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신만 갖고 그 지역의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전형도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인서울의 명문학교는 종합 전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는 그런 엄마가 돼야겠죠. 예, 그게 왜냐하면 좋은 학교도 보내고 선택의 폭도 좋고, 좁다가 아니라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수능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진짜 명문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원리가 간단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급하게 내신 관리만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이 강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레이스님은 아직 고등이 아닌 거죠? 중등인 거죠? 예, 고등도 이럴 것 같고 이런 거죠. 중학교 때도 대치동에도 수행평가를 제대로 내주는 학교도 있고 대충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중학교가 특목자사 합격률을 좀 보면요. 그래도 중학교 때 수행평가든 아니면 심화든 제대로 하는 데가 훨씬 좋은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쌓이고, 예, 그리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그리고 눈에 안 보여도 다 쌓인다. 중등이죠. 네. 이제 팁을 좀 드린다면, 이제 2학기 때, 만일에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그 2학기 수행평가의 추천 도서 같은 거를 방학 때 미리 읽어 놓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 때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한글 타자, 영문 타자도 기본이고, 파워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장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초등들한테 방과후로 컴퓨터 관련된 거를 꼭 공부를 해라. 그게 많이 도움됩니다. 예, 그래서 중1부터 내가 얼마나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스트레스 받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즐거운 마음, 포인트는 감점을 안 당해야 된다. 수행평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가 있고요. 평가 기준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근데 기말 대비해야 되는데 수행 때문에 발목 잡히면 속상하죠. 예. 그렇다고 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도 이거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이런 과정이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요즘은 회사에 입사를 해도 그 사내에서 그 팀 경진대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틀을 시켜요. 또 대부분 또 사내 조직들이 팀별로 있잖아요. 예, 팀 대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연구해서 누가 발표하느냐, 누가 제대로 소통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랬으니 너무 와닿아요. 코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들이 내가 중학교 내신을 써먹을 거냐, 아니면 중학교 때 훈련을 시킬 거냐를 정해야 돼요. 입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다양한 그 액티비티, 수행평가 포함된 거, 학교 수업, 학교 시험, 수행평가, 교내 대회,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임원활동, 이런 걸 다 해보고 나는 일반고를 가겠다. 일반고를 가고 수능을 보고 의대를 가도 명문학교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빡센 중학교 가라 그래요. 예, 훈련 한번 받아보는 거다. 그게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청중, 숙명, 여중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님 저는 중학교 내신으로 특목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쉬운 데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목자사 가면 거기 가서 또 훈련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잘 인식 못하고 조금 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강남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도 엄마들이 그 전략에 따라 학교를 좀 골랐어요. 나는 특목자사 갈 거니까 내신이 조금 편한데, 나는 일반고 의대 라인 갈 거니까 중학교 때 빡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는 중학교 배정은 강남 같은 경우는 그냥 주소지에 따라서 1차 배정이 되는데 크게 변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재건축이 돼서 어느 단지 하나가 새로 오픈이 됐다. 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막 요동이 나죠. 그리고 또 100%가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A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애만 뭐 저 멀리 떨어진 B를 갈 수 있다. 달라요. 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군은 강남 서초가 전체거든요. 예, 그렇게 다르고 또 강남구도
먼 강남구가 있어요. 예, 여기 강남구에 하는 정도의 강남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약간 복골복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러브 유주님이 요즘은 문과도 한의대 간다 해서 미취학인데도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질문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한의대는 원래 예전부터 문과, 이과 나눠 뽑아요. 예, 간호대, 한의대는 문과, 이과 섞어서 뽑아요. 예전부터. 특히 한의대는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미취학인데도 걱정이 많다. 제 블로그에 가면 제가 더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파트로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면 미국인들도 이게 미국에 나가는 판이에요. 미국, 일본, 어디더라? 하여튼 그쪽 다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판인데요. 한국의 4세 고시, 7세 고시가 서양인들 눈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 컨설턴트로 이제 대표로 이제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미취학인데도 걱정이 많아요. 이 한 줄로 여러분의 불안 상태를 누군가가 조장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어떤 큰 힘이 여러분들 유아맘들을, 특히 영유아맘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이게 벌써가 팩트도 아닌 게 문과도 한의대 간다. 이게 아니고, 이건 이제 문과 애들이 한의대를 간다는데 원래 있었고, 지금 오히려 문과 침공이라 그래서, 이과들이 다 문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예. 그래서, 그냥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학과는 아무 데나 그냥 가요. 이유는 수학을 선택할 때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이과가 미적분하고 확률과 기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과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건데,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원점수 100점 맞아도 평가되는 표준 점수가 미적분을 한 학생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아도 이과가 유리한 입시 구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문학과, 미대, 뭐 어디든 대학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절정을 찍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입결이 거의 다 이과 학생들. 그 이과 학생들은 뭐다? 얘네들은 과탐을 했고 미적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고2, 고3까지는 그런 입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때는 그냥 문과, 이과가 없어요. 그냥 사탐도 봐야 되는데 통합사회, 과탐은 통합과학을 보는 거고, 수학도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입시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만일에 이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뭐 학과장이나 아니면 입학처장이다 그러면 과탐하고,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있다면 뭘 보겠어요? 우리는 그냥 통합과학 점수를 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적표가 2장으로 나오거든요.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과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문과, 이과 없습니다. 그냥 이과 방향으로 키우시고 그때 가서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 학과를 정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하죠. 러브님, 예비초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러브님, 그러니까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고요. 예비초 클래스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초 클래스. 그리고 그레이스님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중등반 클래스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입시 진로까지 다 있거든요. 네.
아, 미다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비초 클래스 맞아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아, 이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스레드에 어떤 분이 그 대치동 아이들을 막 이제 흉보면서, 예, 막 저기 글을 썼는데, 말도 안 되게 썼더라고요. 대치동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따로 있고, 또 경기권이나 이런 데에서 경기도민들이 다니는 학원이 좀 약간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막 섞어서 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네. 네이버도 이웃하러 가야겠어요. 아, 블로그요? 아, 네네네네. 그 다음에 HY, 네. 희진님이신가 보다. 네. 6세에게도 웩슬러 검사 추천하시나요? 웩슬러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웩슬러 하는 목적.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확인하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검사라는 거는 내가 머리통을 MRI처럼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거의 셀프 진단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선생님하고 교류해서 소통이 되면서 나의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웩슬러의 기본 뜻이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르다도 하고 음물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른들하고 말도 잘하고 국리도 잘하고 탐구 능력이 있다면 웩슬러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얘를 퓨어 순수한 상태로 머리를 디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자극을 줘서 예, 이게 드러나게 아웃풋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면 저는 6세, 7세, 8세, 9세 괜찮아요. 예, 근데 어릴 때 왜 영특한 애들이 있죠. 책도 많이 읽었고 한글도 빨리 깨우쳤고 호기심도 많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교구 같은 거 많이 해서 이 아이가 예, 입체적인 감각도 좀 있고 이런 아이들이 높게 나와요. 웩슬러가. 그래서 이런 그 영재교육에 관련된 거는 초등고 클래스 A에 있어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예, 그래서 조금 다르다. 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중학생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웩슬러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두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뭐 일부 업체에서 웩슬러를 마치 점처럼 뭐 지문검사처럼 이러는 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안 돼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때는 공부. 오히려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를 궁리하는 거지. 아니 얘가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안 할 건가? 아니면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안 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근데 7세 때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할 수 있냐? 뭐 KG나 뭐 CBS 영재원이나 어디든 이제 그 아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좀 할 수 있죠. 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것도 얘가 엠풋이 없다. 그러면 너무 점수 안 나올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예. 만일에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인터넷 뒤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신 다음에 약간 준비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로잉님이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전 지방 거주 중인데 서울 학군이 이사를 고민 중이에요. 코치님 말씀이 많이 도움되고 계속 궁리 중입니다. 서울 학군이요. 아 네. 서울은 25개 구가 있고요. 11개 학군으로 나눠요. 여기서 학군은 일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고. 11개. 그러니까 강남 서초가 같은 학군인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8번째에서 8학군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학군의 의미는 내가 여기에 살면 예, 일반고를 배정받는 거예요. 배정. 그게 학군이에요. 자, 중학교는 학교군이라고 해요. 학교군. 그래서 또 강남 서초를 4개의 학교군으로 나뉘는데 한 학교군에 중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 이 중학교를 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기준은 6학년 10월 30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차 배정을 해요. 그럴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일에 인원이 찼어요. 그러면 그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도 그 중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면. 예, 그래서 서울은 25개 학군 중에서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목동이 있는 양천구, 그리고 뭐 중계동에 있는 노원구, 뭐 요 정도가 이제 4대 학군지라고 보는데, 대치동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분당이 해당이 됩니다. 네. 카렌권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들어왔어요. 다홍빛 립스틱도, 오늘의 핑크빛 립스틱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보통은 제가 디올 그 빨간색을 좀 바르는데, 오늘은 이제 아까 식사를 하고, 립스틱을 추가로 안 바르고 립글로스만 발라서 그래요. 하나 생략했습니다. 네. 제가 기본적으로 화장을 잘 하지 않아요. 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핸드폰이 굉장히 잘 나와서 핸드폰이 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실제 얼굴보다. 네, 그 덕을 좀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어떤 게 셀카가 더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광고는 아이폰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올 것처럼 했잖아요. 예, 사실은 갤럭시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갤럭시 홍보대사입니다. 러브님이 저번에 어떤 분이 자녀가 공개 수업 때 발표를 못해서 속상하다 하셨는데, 코치님이 집에서 연습시켰냐 물어보시고 집에서 연습하라 하셨는데, 저희 애를 집에서 발표 연습해보자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역시 안 해보면 못하나 봐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흉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훨씬 잘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 다이슨 그 스트레이트 있죠. 고데기를 하나 샀는데, 이게 거의 벽돌 수준으로 무거워요. 예, 너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들지도 못했어요. 또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은 상태여서. 그리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크기에.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샀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되게 괜찮아요. 물론 가격 대비에 꼭 사야 되나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니멀한 거, 작은 거 하나 그냥 국산 하나, 중국산일 수도 있어요. 샀는데 역시 달라요. 이게 고대가 다르더라. 그런 것처럼 자꾸 해보는 거다. 해보는 거다. 하면 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소시로님이 선생님 파닉스 과정이 끝나고 리딩반에 들어갔는데 스피킹과 라이팅을 암기해서 하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어릴 때처럼 외우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모방과 암기예요. 어떤 공부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엄마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엄마 입을 보고 엄마가 엄마 해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외워서 쓴다는 거는 이제 패턴을 외우거나 아니면 그런 문장을 외워서 계속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안에서 다시 내 거랑 섞여서, 그러니까 자, 나의 과거의 정보와 과거의 학습 능력, 새롭게 배우는 거하고 암기한 것 들어가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미술학원을 다녀. 나는 우리 아이가 창의적으로 그림 그리길 원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라인은 이렇게 그려. 이거는 까맣게 칠해. 그래서 대부분 그런 그림 보면
큰 나무가 있고 안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애벌레 한 마리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원에서 처음이고 애들이 잘 모르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영어로 하기도 어려우니까 암기해서 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도 어떤 걸 들었을 때 막 암기하지 않아요. 알고리즘 이렇게 암기하지 않았어요. 그쵸?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암기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암기를 아주 잘합니다. 예. 암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내용은 모르고 내 거가 안 된 상태에서 외워서 로봇처럼 말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과정 중에 암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발효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뭘 배웠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요. 아, 이거 이렇게 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나쁘거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머리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써야죠.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줄 써보는 거예요. 예,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게 하면 돼요. 결국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지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표절이에요. 남의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와 합쳐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지식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질문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답을 드리죠. 예. 라이브 Q&A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다른 컨설턴트들이 사실 못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답을 또 제대로 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한테 있는 것도 제가 아주 감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할 때도 Q&A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그럼 때로는 너무 매워서 맛이 제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집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러브트님이, 네, 후치님, 폴리 영유 2년차를 졸업하고, 네, 그러니까 7세, 8세, 아니, 6세, 7세. 그리고 현 3학년까지 탑반을 유지해서 폴리를 쭉 다니고 있다고요. 예. 다른 어학원을 다닌 경험이 없어 SR 지수나 테스트 결과로 실력 체크 중입니다. 고학년 대비로 학원 이동을 하려 해도 대체 학원이 마땅치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학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영어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지금 영어를 주 5일 정도로 왔든 많이 하는 게 5년 정도 했어요. 저라면 이번 여름부터는 영어학원을 바꾸고 싶어요. 주 2에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하는 학원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원서 읽고 디베이트 하고 그리고 일기 정도 쓰는 그 정도 하고 주 2에 그 정도 하면서 수학을 좀 집중을 하세요. 이제 수학 교과 진도 나가고 선행 빼야 돼요. 예, 그게 영어하고 수학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영어만 굉장히 잘하고 수학을 못하고, 어떤 아이는 또 수학만 잘하고 영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입시에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영어도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이 같이 조화로워야지 성적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지, reading만 높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영어 사교육은 굉장히 침체기입니다. 왜 그러냐? 영유를 이제 3년을 다니건 안 다니건 여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죠, 엄마들이. 근데 5학년, 6학년이 돼야지 뭔가 공인 성적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제일 많이 읽고, 네, 쓰고, 사실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예. 독해를 많이 해서, 즉
아웃풋을 나한테 많이 넣는 시기예요. 원서를 되게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3, 4학년은. 근데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글을 써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만일에 좀 찝찝하다 그러면 화상 영어로 스피킹 하나 넣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건희님이 감사합니다. 제 고민이 해소되고 명확해졌어요. 어떤 고민이었죠? 건조님이 웩슬러 검사, 웩슬러 검사, 네네네, 6세, 네. 화성에 사시는구나. 화성 6세 남아 인류를 다니는데 어학원을 처음 보냈어요. 듣기평가를 다 틀려왔는데 선생님이 틀린 거 체크를 매번 안 해주시네요. 집에 와서 다시 하면 맞게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정정 안 해주시는 거에 저는 좀 실망인데 이런 식의 수업이 맞는 걸까요? 아이는 모두 배우는 걸 좋아해서 어딜 가나 적응은 잘해요. 이거는 엄마가 해요. 엄마가. 왜냐하면 어학원은 한 명을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을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끝나고 채점까지 하는 거를 자세히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요. 엄마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오답수가 줄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해라. 엄마가 하는 게 더 맞다. 자, 미나살님이 독보적입니다. 코치님 오늘도 코치님 조언으로 많이 깨우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소시로님은 선생님이 생각할 영어 문법 교육의 적기는 초5 정도일까요? 이거는 또 미국식으로 영어 문법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하는 영어는 중학교 영어 내신을 위한 영어 점수거든요. 영어 문법 공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머 인유주 같은 미국식 그 라이팅에서 있는 문법이 아니라 중학교 영어 시험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수학 선행이 빨리 끝났어. 그러면 뭐 5학년 때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시험은 1-2에 있습니다. 근데 문법이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1-1, 6-2, 6-1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뭐 반복한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학년까지는 그냥 어학원 스타일로 하고 오히려 3학년 2학기나 4학년부터 수학 진도를 뺀 다음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문법 하기 전에 뭐 토플 프라이머리든 토플 뭐 주니어 토플이든 IBT든 약간의 공인 성적을 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그거는 조금 상위권한테 해당이 되기도 해요. 네. 건희님이 제가 처음 보내봐서 몰랐어요. 집에 오면 제가 더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예, 즐겁게, 재미있게. DNSWKS님이 초6 고양시 수학을 6-2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지금까지 문해기를 했지만 최상위 S나 최상위 같은 심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진도를 나가면서 5학년, 6학년 심화를 해주는 게 어떨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6-지금 1이잖아요. 6-1부터 하셔도 돼요. 예, 5학년 거는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진도도 빼셔야 돼요. 이번에. 예. 늦어요. 진도. 예. 예. 왜 진도가 중요하냐?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수학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수학을 많이 해놓거나 영어를 많이 해놓으면 다른 과목을 내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조금 더 진도를 뺐으면 좋겠다. 네, 네. 성돌님은, 코치님, 초5 사립을 다녀서 바쁩니다. 하원 후 학원 숙제 플러스 일정으로 허덕이는데, 영어 좀 쉬어도 될까요? 초5 내내 트윙클 레벨업 하면서 탑반을 2년 했습니다. 학교 영어 분반 제일 높은 반이라 학교 수업으로 의지해도 될까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면 더 좋죠.
예. 근데 영어 학원을 얼마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과외, 한 번 화상 영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손 놓으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동 시간을 좀 줄이고 집에 오는 선생님하고 주니어 토플 교재를 좀 빼보실래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항소 이해입니다. 사립이라 예체능도 주 1회씩 유지하느냐 힘들어요. 예. 지금 이제 수학도 빡세고 영어도 빡세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황소도 얘가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학년 실력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사실은 조금 체크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른 수학 전문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도 한번 보고, 예, 그 다음에 학원은 영어는 당분간은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뚝 끊으면 끊어져서 안 되고 유지는 해야 돼요. 리딩과 라이팅은 유지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서선님은 영유 2년차 사립초로 갈지 국제학교에 갈지 고민입니다. 너무 질문이 심플해가지고 점을 보는 그런 약간 그런 마음으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은 엄마 마음이고, 두 번째 사립은 추첨이 돼야 되고, 세 번째 국제학교는 대학까지 보낼 각오가 돼 있는 건지, 이 세 가지를 고민해 볼래요? 예. 영유 2년차 다닌다고 뭐 다 이렇게 이런, 네, 글로벌 코스로 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쵸? 내가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사립을 가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나는 얘를 한국의 공교육 전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영어나 해가지고 아니면 미국까지 보내겠다 하면 국제학교 가는 거고. 잠깐 내가 사립을 지금 영유를 다니는데 이 영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간다? 오버예요. 예. 잃는 게 더 많다. 그리고 그 정도 가치도 없다. 그리고 사립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시겠죠? 성돌님이 감사합니다. 학원만 생각했지 과외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선영님이 중1 남아 다음 달에 영국으로 주재원 4년을 나갑니다. 지금 생수에서 공통수학을 2하고 PI 다닙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 공통수학하고 PI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다음 달에 가니까 오히려 영국에 당장 떨어졌을 때 그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된 영국 역사책을 읽어야 되고, 영국에서 이집트를 배운다, 인도를 배운다 한다면 인도를 빨리 한글책을 배워야 되고, 그쵸? 그리고 수학도 영국 영어로 된 매스 책을 구해서 빨리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PI 할 때가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건가, 뭔가 이런 거, 어떤 걸 발표할 건가, 그런 거 준비하는 게 더 맞아요. 다음 달에 가면 학원을 끊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오히려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라. 네. 이제 거의 라방을 끝날 때쯤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여러분 재밌으니까 하트 같은 거 한번 뿌려볼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예. 하트 한번 올리시든가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저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루틴처럼 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예, 더 워싱턴 포스트. 그것도 뭐 대통령을 인터뷰한 그런 기자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또 그게 기사가 나와서, 예,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엄마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다. 예,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뭐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일한 덕이겠죠. 하여튼 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세봉보님은 자주 질문하지 않으시나요? 저한테? 네, 처음인가요? 네. 초산 아마 영유 주2의 청담, 수학 주2의 청담은 기가, 네. 수학은 5-1 학원 일정이 주 3회다 보니 숙제도 많고 아이가 버거워합니다. 이대로 유지해야 될지 영어 주 1회만 원서 있는 곳으로 보낼지, 국어과학사에는 집에서 문제집 풀고 있는데 학원 숙제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초4가 청담 기간대 끊고 원서만 읽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국어과학 사회를 안 하더라도 영어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네. 수학도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진도가 이렇게 빠른 편도 아닌데 영어가 더 심각해요. 이 친구는 오히려 영어를 더 서브티처를 붙여서라도 청담에서 빨리빨리 레벨업이 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영어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학원 갔다 와서 어학원 숙제할 수 있게 2시간씩 확보하세요. 예. 국어과학 사회 안 해도 되니까. 그거 나중에 그냥 만점왕 정도 풀어도 문제가 없어요. 영어가 더 중요하다. 자, 해피시온맘님이 안녕하세요. 가끔씩 도곡동에서 우연히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드리곤 했는데 인스타라방은 처음 시간이 맞아서 돌아서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도곡동에서 오래 살았고 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남편하고 막 손잡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사하는 분들 많으시는데 제가 사실 누군지 모르고 인사하죠. 예, 근데 항상 반갑게 반갑습니다. 네. DNSWKS님 감사합니다. 네. 채연님이 초3 지방 트윙클 낮은 반 영어는 트윙클 U가 뭐예요? 제가 트윙클 U를 뭔지 모르겠네. 예. 트윙클 U 트윙클이 제가 이 학원 이름에서 U 붙어 있는 게 누가 좀 알려줄래요 저한테? 제가 모르는 거라서 트윙클이 있고 트윙클 U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답을 좀 주세요. 온라인 줌 수업이에요? 그 트윙클 U가 그거예요? 네. 영어는 트윙클 U와 영어 도서관, 리딩과 그래머, 라이팅에서 한국 선생님 수업 중이에요. 영어가 너무 안 느는데 트윙클 U를 그만두고 영어 도서관을 주3회 청담어학원 보내실래요? 그냥? 예. 저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애들 집중도 떨어지고. 아니, 옆에 끼고 앉아도 될 똥말똥한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 말이 됩니까? 제 아무리 트윙클이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트윙클, U, 영도 다 없애고, 그냥 어학원 하나를 보내서 주3회 보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엄마가 서포트 해주든가 아니면 서브티처를 쓰든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영어를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네. 지금 그것도 안 돼. 낮은 반인데 영도 한다고 영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노분님, 코치님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베란간에도 존경하신다고 글을 올려주시죠? 그 기사? 가문의 영광이요? 글쎄, 오늘은 되게 좋은 일이 많았어요. 가문의 영광 기사도 제가 알려드렸고, 또 글로벌 사이버대 교수로 또 공로상도 받고, 저 그리고 책 하나 지금 또 출간할 예정인데, 이제 원고 작업 들어가요. 그건 예전에 계약을 해놓은 거였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또 새로운 책을 하나 또 집필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어깨며 손이며 다 뼈가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키보드 작업이 어려운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출판사 미팅 한번 해보고요. 항상 신은 달콤한 것만 주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그리고 줍니다. 피쇼맘님, 그레이브바이님, 미나상님, 러브유주님이 처음에는 사교육시키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공교육 위주에 뭐가 중요한지 말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또 쉬운 프레임이 돼지 엄마, 사교육 뭐 이런 사람. 저는 대치동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지만 사교육을 거의 안 시키고 컨설팅 한번 안 받아보고 미국 유학까지 다 보낸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르게 알려진 구석도 많은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경남이시고요. 아까 왜 세분이 뭐였지? 경남. 그냥 어학원 공부를 더 많이 시키세요. 그걸 집중해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서서서님은 6세인데 작년 출산 이후로 많이 아파서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1에서 10까지 밖에 몰라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답을. 이제부터 6세니까 5세 한글 관심, 6세 한글 읽기, 7세 한글 쓰기 하면 돼요. 한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돼요. 엄마가 많이 책 읽어주고 알려주고 쓰기는 무리고 숫자는 그냥 바둑알이라든가 콩알이라든가 집에 있는 장난감 같은 거로 카운트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원리로 하면 되죠. 수막대 같은 거 써도 되고 아니면 아이를 갖다가 약간 그 교구 수업을 좀 해도 좋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서봉님이 숙제 잘 봐주고 킵고잉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BINYI님 하남 거주 8세 영유를 3년 졸업했고 현재 SR은 6.7 정도 나오고 픽션 책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동네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는 너무 편하게 쉽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화상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 애쓰고 힘들고 울면 운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룰랄라 잘 다니면 또 뭔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죠. 2학년이에요. 얘가 영어학원 재미있게 신나게 다니면 기특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쵸? 근데 단 이 영어학원이 4가지 영역으로 잘 가르치는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만 한다면 괜찮다. 영어는 거의 2학년까지는 그 모국어 수준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하면 돼요. 근데 쓰기는 해야 됩니다. 쓰기 해야 된다. 아시겠죠? 청담이 없어졌다면 또 다른 어학원이 있겠죠. 최선도 괜찮습니다. 밴드님이 코치님 트리플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가문의 영광 기사 읽어보고 싶은데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제가 더 친절하게 팝하고 번역까지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카페도 있어요. 저희가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카페도 있고요. 인스타는 아시는 거고 유튜브 샤론 코치 TV 있고요. 또 블로그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재밌네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뭐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고 특히 요즘 또 핫한 그 특별 전형, 예, 농어촌 전형, 뭐 다자녀 많죠. 예. 기회균형 전형들, 예, 이런 것들도 또 제가 나중에 저희 멤버들한테 유튜브에는 멤버십 있습니다. 인스타에도 있고요. 예, 그런 특별 강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구독, 가입 뭐 이런 거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즐겁게 여러분하고 라이브 잘했고요. 예, 시간이 되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저희 팀들이 또 쇼폼으로 제작해서 예,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인적사항은 다 뺍니다.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